두 번째 인물은 그 역시 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데 이번에는 그 친명계 핵심으로 그리고 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유명해진 선미아 최고 후보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몰랐고 인지도 측면에서 살짝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 전대를 거치면서 입지, 뭐 존재감 이런 게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말씀을 참 찰지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선미아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예, 1967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망막 색소 변성증이 발병해서 1급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그 2002년도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목포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쭉 이렇게 석사학위까지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전남 지역에서 여성 장애인 연대라든가 인권운동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또 2012년도에는 아예 대학원에서 이 체계적인 공부를 또 더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이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목포 시의원이 되십니다. 비례로. 그다음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게 아마 그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임명된 사례가 뭐 최초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활동하고 나셔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이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비례대표가 원래는 3번이었었어요. 3번이었는데 앞에 이제 두 분이 물러나시면서 사실상 비례 1번으로 공천이 되셔서 저도 그 과정이 좀 기억이 나는 것 예,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들어오셔서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주 그 당사자성과 전문성을 가진 의원으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의원입니다. 이분의 이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이제 최초의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내셨고요. 그다음에 전남 여성 장애인 연대 공동 대표를 했고요. 이 활동을 발판으로 해서 2010년도에 장애인 직능 대표로 이제 그 시의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목포에서. 그래서 장애인 인권 보장 조례라든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이런 거를 발의를 했고 이 이력을 빼놓을 수 없고요. 또 이분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게 사실 저도 이분 만나봐서 좀 인터뷰를 좀 짙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딸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분이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네. 병이 발병을 해서 이제 시력을 잃은 건데 초등학교 때 그 첫사랑 그 남편이 그 마음을 그 변치 않고 해서 결혼까지 간 그런 러브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 들은 게 이분이 저도 그냥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원래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갑자기 발병을 하셔서 그렇게 됐고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시험을 볼 수가 없었대요. 뭐 점자를 그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대학에 못 들어가시고 뒤늦게 이제 학업을 이어가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시고 자기는 원래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상 깊었던 게 24년에 이제 이분이 국회에 입성 후에 언론사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혐오 정치를 끝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전장현하고 갈등하던 시기여서 이 인터뷰가 사실상 좀 저는 더 인상적으로 들렸는데 실제로 이 서미화 의원께서 2년 동안 혐오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5월 30일 개원 첫날에 그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을 발의해서 1호 법안 타이틀을 발의했고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보좌진들을 교대해서 3박 4일 동안 밤새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범야권 의원들 27명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국가인권위 개혁에도 상당히 앞장서셨죠. 그때 국회 내에서 인권위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 모임 공동 대표도 맡으셔가지고 뭐 내란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할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거를 발의하는 법안도 내시고 그다음에 무자격 인권위원들 그때 김용환 상임위원들이나 얼마나 이 공분을 자아냈습니까? 본인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골라내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장애인이어서 뭐 최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장애를 가지신 의원들하고 다른 걸 제가 곰곰이 보면 자기 영역을 넓혀왔어요. 당사자 운동, 그러니까 장애인 운동, 여성 운동, 그다음에 시의원도 하면서 정치 이렇게 계속 그다음에 인권위 개혁 운동.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계속 넓혀오면서 대중성도 쌓고 전문성도 더 쌓고 또 민주당 내에 어떤 고유한 정서에 굉장히 부합하시는 분이에요. 권력지향적인 어떤 여의도 정치판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굉장히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도드라진 데다가 그런 어떤 약자의 역할론을 전문성하고 이제 부합을 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그 자기 영역을 넓혀오신 분 굉장히 이분이 독특하죠.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게 된 게 본인의 의지보다 동료 의원들이 나가라. 특히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최민희 의원한테 대적할 만한 여성 의원은 당신이다. 뭐 커리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원래 이렇게 약간 좀 직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약간 전문성은 있는데 의원들하고 못 어울리거나 여의도 정치에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냥 여의도 정치에 스스로 녹아들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도 찰지게 하시고 인상 깊었던 건 불법 계엄 때 담 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욕을 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도 좀 털털하고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결단력, 당찬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실제로 만나보시고 대화 나눠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쉽게도 좀 만날 기회가는 없었고요. 전에 들으신 얘기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이제 법안 하나를 낼 때도 굉장히 그 주변하고 상의도 많이 하시고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당사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편협하고 전투적이기 쉽고 독선적이고 왜 내 문제 이렇게 해결 안 해줘 자기 문제에 선착을 하다 보니까 편협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냥 여의도 분 같아요 원래. 예, 예. 저는 이분한테 가장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호남 사투리를 아주 걸쭉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일부러 막 고치려고도 하는데 더 잘 일부러 썼어요. 특히 네. 서울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뭐 호남 차별 정서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좀 있었으니까 오히려 감추고 경상도 쪽 사람들은 뭐 사투리를 써도 호남 사람들은 숨겼는데 이분은 너무 이제 사투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정겹게 다가오고 사실 이번에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투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굉장히 저기 그 친화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이 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다. 너무 적극적이어서 걱정이다. 그래서 정치를 안 하길 바랬는데 혹시 뭐 몸 상하고 뭐 이럴까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니까 정치에는 딱 어울리시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김민석 그룹의 핵심이 됐는데 혹시 두 분 사이에 따로 뭐 인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도 없다고 합니다. 그 지금 서미아 의원이 현재 4위인데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그 무난하게 최고위원이 될 것 같고 이제 호남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좀 더 그 등수가 올라올 가능성도 당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